안녕하세요. 찬쌤에게 물어보셈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사전에 질문을 몇 개 받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기타 이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궁금하신 부분, 수학학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셔도 제 방을 보시면 되니까 일단 들어오신 분들 시간에 맞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5 여학생이고요. 학원은 따로 다니지 않고 있고 겨울방학 때는 디딤돌 응용 5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을 제외하고, 제가 마지막 단원이 뭔가 찾아봤어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네요. 요 단원을 제외하고 방학 때 다 했어요. 5단원까지 다 했고, 지금 현재는 학교 진도에 맞춰 최고 수준하고 있어요. 디딤돌 응용은 정답률이 99%였어요. 정답률 99%. 대단하네요. 디딤돌 응용도 쉬운 문제집이 아닌데, 그죠? 그리고 최고 수준은 지금 하루에 1시간 정도 풀고 있는데, 최고 수준은 많이 생각하면서 풀고 있네요. 그래도 디딤돌 응용에도 뒤쪽에 응용 문제들이 나와 있고 한데 99%라고 할 정도로 새로 나온 내용들을 소화하고 있는 학생이면 최고 수준도 재미있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5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최고 수준을 현행에 맞게 하는 게 좋은지, 현행에 맞게라고 하시면 아직 5학년 1학기의 초반부니까, 그죠?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5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을 하고 나서 2학기를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분수 계산만 하는 걸 연습하는 걸 해보고 싶지만 연산 극혐하는 아이라. 네, 이거는 마지막은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질문하신 어머니가 보고 계시는구나. 네. 최고 수준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단원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최고 수준처럼 이렇게 가장 높은 단계의 문제집을 풀 때는 개념서를 하나 보는 게 좋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서가 꼭 기본 플러스 응용 이런 완전 개념서가 아니라도 되는 거예요. 지금 디딤돌 응용 정답률이 이 정도로 높은 아이면 이 친구에게는 저는 개념서 자체를 디딤돌 응용으로 했으면 하는, 항상 최근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근데 지금 최고 수준에서 마지막 단원을 풀기 전에는 그래도 개념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딤돌 응용 마지막 남겨놨던 한 단원을 하고 나서 최고 수준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마침 이제 고학년 쪽이 오늘 이제 주제이다 보니까 뒤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조금 있어요. 그 공부하는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서를 하고 심화서를 하는 게 순서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원을 하고 심화로 하고, 그리고 5학년 2학기도 굳이 여름방학 안 기다리시고 이제 지금 5학년이니까 아이가 해가는 순서대로 조금씩만 선행하자. 크게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선행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산 극혐하는 연산 극혐하는 아이들 많죠.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모르겠어요. 디딤돌 응용 하시기 전에 혹시 연산을 하셨나요? 연산을 안 하고 디딤돌 응용도 이 정도 정답률을 보이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굳이 연산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지만, 지금 분수 계산을 말씀하신 걸 보면 뭔가 이제 아이가 하면서 분수 쪽에 좀 연습이 돼야 되겠다 느끼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연산책 중에서도 수학 익힘 정도요. 연산을 만약에 하고자 하면 필요성을 아이에게 얘기를 하고, 연산이 힘드니까 너무 호흡이 긴 교재보다 교과샘 같은 교재 한 학기를 이제 한 권에 담아서 할 수 있는 교재를 한다면 조금 더 효율이 높아질 것 같긴 한데, 다만 지금 이렇게 디딤돌 응용에서 99%라면 저는 연산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수학 익힘 책, 수학 익힘 유사 문제를 풀어서 연습을 했어요. 잘했네요. 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디딤트 응용을 이 정도 해결하고 최고 수준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잘하고 있는 거고요. 혼합 계산 있는 것도 좀 풀었고, 예, 잘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예, 대신 질문하신 것처럼 최고 수준에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개념서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개념서가 될 아이에게 알맞은 책, 이게 지금은 아이의 개념서 정도로 봐야 돼요. 예, 이렇게 먼저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금 1학기 거를 거의 최고 수준까지도 거의 마지막 단원 직전까지 온 거니까 이제부터는 조금씩 선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행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4학년, 5학년 아이들 중에서 처음 이제 선행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말을 그렇게 해요. 저한테도. 제가 이제 가르치던 학생들도. 선생님 학교에서 선행은 죄악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선행을 해야 하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행은 꼭 해야 되거나 선행이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니고 수학이 쉽지 않은 공부기 때문에 우리 뭐 선행이란 걸 미리 다 공부하자 이런 것보다 어려운 부분을 대비하는 하나의 이제 학습 전략으로서 미리 해가는 거고, 한 1년 정도 또는 고등학교에 가면서는 한 1년보다 더 빠르게 뭐 2년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지.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한 번만 해서 완전히 내 거로 만든다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선행을 하면서도 우리는 심화까지 다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그게 현행에 와서 다시 복습을 하면서 심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면 수학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 아이하고 대화하셔서 선행도 조금 되게 한다면 중학교에 가서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수학학원에서 3대1로 교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는다기보다 현행을 겨우 따라가고 있는 듯하고, 그마저도 전학년 평가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가다가 공부 정서를 망쳐 수포자가 될까 불안감이 듭니다. 학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줘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학원을 잘못 선택해서 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일단은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지, 현행을 한다고 해도 이제 앞에 사례를 먼저 얘기한 것처럼 심화까지도 해나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 정서나 집에서 공부하는 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하자면 케이스를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저는 아이에게 맞는 학원을 찾아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아이도 그렇고 학습적으로도 그렇고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저희 아들이 저한테 너 스스로 좀 해볼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굳이 왜 힘들게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다 실천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러고 싶지 않아. 그냥 학원에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심화 문제나 뭐 요즘에 뭐 어려운 것도 다 자료도 제공해주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원을 이용하는 건 편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집에서 할 때 또는 엄마의 역할, 아이의 학습 정서에 좀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네, 학년이 나와 있진 않네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다니는 아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공부하는 과정에 엄마하고 아이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수학 공부는 학원에서 하지만 학원에서 하는 공부를 엄마가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거부감을 갖지 않고 하는 관계를 만드는 건
엄마 아빠의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인성이나 적성에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사춘기로 가면서 이런 부분의 대화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실제 이제 중학교 2학년 내외에 아이들이 가장 이제 감정이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고 할 때는 공부 얘기만 꺼내도 이제 아이는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공부를 해, 잘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엄마하고 같이 좀 보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자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대화가 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잘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은 물론 이거는 부모 의지하고 관계없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사춘기로 가면서 아이들은 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긋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집에서 엄마랑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아이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때도 있어요. 그거는 부모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미리 아시고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대화를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춘기가 된 아이가 선을 분명히 긋는다라고 했을 때 막 설득해서 대화가 되게 만들고 뭐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봐, 그 대신 하는 결과에 대해서 엄마 보여주고 엄마하고 상의하고는 하자, 뭐 이 정도라도 선 긋기를 이렇게 밀당이라고 할까요? 잘 해야 되겠지만 집에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방법들에서는 학원은 보내고 학원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주는 거죠. 살펴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학원이 아니다, 집에서 엄마랑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엄마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본 모습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아이하고 이제 말하자면 같이 공부하거나, 근데 이것도 아이의 성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같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둘인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경우도 봤어요. 되는 경우에 예로 들면, 제가 아는 케이스 중에는 문제집을 아예 2권을 사서 같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입장이 아니고 엄마도 수학 좋아하니까 엄마랑 같이 공부하자, 엄마도 공부할게, 이렇게 해서 2권을 같이 공부하는 경우도 봤어요.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어려워하는 문제는 엄마는 이렇게 풀었는데 라고 도움을 주고, 또 엄마가 안 풀릴 때는 아이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건 너는 어떻게 했어? 엄마 이거 잘 안 된다. 이렇게 되게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선생님,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엄마도 봤습니다. 요 케이스에서 이 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명문대를 갔어요. 명문대를 갔고, 다만 첫째가 딸이었는데 둘째 아들도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이 아들은 자존감이 무척 셌기 때문에 엄마에게 공부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사실은 이 케이스는 이제 저희 작은 이모님이 엄마였고 이제 사촌 동생들이었는데, 둘 다 지금 대기업에서 아주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정말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아니죠, 지금은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는데, 둘째는 굉장히 효자고 착한데도 불구하고 그 어릴 때는 엄마하고 공부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아이였고, 첫째는 엄마하고 같이 공부하는 걸 무척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이런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아이하고 관계에서 엄마가 해주실 수 있는 정도와 그 다음에 아이의 성향,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원이 만약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맞는 학원, 또는 아이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더 좋겠죠. 예, 그런 부분이 더 좋겠지만 집에서 엄마가 봐주시는 게 쉽진 않기 때문에 이런 예들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초5 여아예요.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네요. 저희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요. 수학의 개념을 배우고 익힐 때 현행 교과서대로 나선형 구조로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혹은 한 개념을 쭉 모아서 예를 들면 분수면 분수 파트를 한 번에 쭉 학습하는 구조가 나을까요?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전략적인 접근일까요?
이건 둘 다 선택할 수 있죠. 예,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수준에 맞는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통학습을 해버리면 어떤 하나를 붙잡고 개통학습을 할 때, 하나의 개념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말하자면 배경 지식 자체가 그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리가 작아요. 네, 잠시만요. 네, 조금 당겼으니까 평소보다 제가 좀 멀리 놓은 것 같네요. 목소리를 키우겠습니다. 네, 개통학습과 그 다음에 나선형식 학습의 장단점, 그래서 어떤 걸 하는 게 나은지 집에서 봐준다면 학교 공부가 아니니까 나선형 구조가 아니라 개통학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선택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생각되는데, 장단점이 있죠. 만약에 분수 가지고 개통학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수로 개통학습을 하면 학년이 올라가는 분수를 할 때 사칙연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5학년에 통분을 먼저 가르쳐 주고 분수의 곱셈 나눗셈도 분수를 쭉 먼저 공부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 뭐가 필요하죠? 약분과 통분이 필요해요. 약분과 통분이 아니라 약수와 배수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원 안에 보면 약수와 배수에 관한 개념이 분명히 잡혀야 분수가 쉽게 학습이 되거든요. 약분, 통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곱셈, 나눗셈 쪽이. 그렇기 때문에 분수만 이렇게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계통별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수준이라는 게 있어서 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사칙연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배경 지식이 이렇게 기본이 만들어지고 다음 기본이 만들어지고 해야 개통학습도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전략을 선택할 수는 있겠죠. 연산을 이렇게 쭉 한다. 연산을 뭐 원리셈 같은 연산으로, 개념도 좀 익힐 수 있는 연산으로 연산을 쭉 하고 개통별로 끌고 간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연산을 뒷받침해 놓으면 훨씬 수월하죠. 개통학습은 수학적으로 좀 말하자면 잘하는 아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은 것들을 기본 개념으로부터 응용하고 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보통이라면 나선형식 학습을 추천을 해드려요. 조금 전에 그런 부분 때문에. 나선형식 학습이라는 건 반복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과 커리큘럼 자체가. 반복은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반복이 단순 반복이 아니라 조금 심화돼서 다시 나오고 심화돼서 다시 나오고인데, 이렇게 배경 지식을 만들고 하나 올라가서 다시, 하나 올라가고 다시, 이게 나선형식 구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수학 전체 커리큘럼으로 봤을 때는 나선형식 학습으로 집에서 더군다나 홈스쿨링이라고 한다면 전문가가 없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교과의 진도를 그냥 따라가시는 게 제일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선형식 구조가 아니라 그 개통학습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어야 돼요. 그 단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근데 그런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선형식 구조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